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과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들이 만나 최고의 재미를 선사하는 오락영화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할리우드 아이콘으로 살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중문화에 보내는 헌사입니다.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환기시키는 작품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좋아하다 못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덕질이 세상을, 또 영화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배경은 2045년, 사회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식량난에 더해 수요 폭발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붕괴는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해 가상현실 프로그램 오아시스에 접속해 그 안의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죠. 행성만한 크기의 카지노에서 무한정 게임을 즐기는 일도 가능하고 배트맨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위태롭게 쌓아올린 빈민가가 웨이드의 현실이지만 오아시스에서의 그는 다릅니다. 유저들의 관심은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 안에서 3개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미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죠. 힌트는 할리데이가 사랑했던 과거의 대중문화들, 그리고 그의 개인사입니다. 쉽지 않은 오픈북 시험인 셈이네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몇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첫 미션을 웨이드가 풀자 그는 단숨에 최고의 스타로 등극합니다. 마음이 바빠지는 다른 유저들, 그 중에서도 기업 IOI의 견제가 극심해집니다. 할리데이의 유산을 차지해 업계 1위가 되려는 야심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앞세워 경쟁에 뛰어들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IOI는 웨이드를 잡기 위해 오아시스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웨이드는 이에 맞서 오아시스 속 친구들과 힘을 합치려 합니다. 바이크를 모는 아르테미스, 덩치가 큰 로봇 남성의 아바타가 특징인 H, 사무라이 외형의 다이토, 원래 이름은 저우이지만 모두가 쇼로 발음하는 바람에 그냥 그걸 이름으로 삼은 쇼가 합세합니다. 내용에서 이미 짐작 가능하듯 레디 플레이어 원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스터에그입니다. 이는 게임 등의 제작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숨겨놓은 메시지 혹은 기능을 말합니다. 전체 스토리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유저들에게 발견의 재미를 선사하는 요소로 영화에도 간혹 쓰이는 장치입니다. 즉, 레디 플레이어 원은 부가적인 재미에 불과했던 이스터에그를 전면에 내세우는 영화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객의 향수와 기억, 그리고
취향을 자극할 것임을 분명하게 의도합니다. 영화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중문화 열전입니다. 마치 어릴 적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기로 작정을 한 모양새죠. 스필버그가 존경에 마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속 자이언트,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속 슐리와 류와 블랑카, 게임 오버워치의 트레이서와 둠피스트 등이 영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로키티,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스쳐가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이스터에그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인 레이싱부터 대중문화 팬들의 가슴에는 불이 당겨집니다. 오토마가스 1호의 걸작 만화 아키라 속 주인공 가네다 쇼타로가 타는 빨간 바이크는 오아시스에서 아르테미스에 차지죠. 웨이드가 분한 파시발의 차는 백투더 퓨처 시리즈의 드로리안, 그 옆으로 매드맥스 속 인터셉터, 스피드레이서의 마하5 등이 빼곡합니다. 이윽고 건담과 메가 고질라의 결투까지를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프로듀서와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가 3년간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간 동안 매주 전화가 울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작권 해결과 로열티 지불이 영화 제작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죠. 설령 이 모든 것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레디 플레이어 1은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메가폰을 쥐니가 엔터테인먼트 무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니까요. 그는 명실상부 대중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애초에 레디 플레이어 1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을 향한 애정의 토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어니스트 클라인이 2011년 출간한 동명의 원작 소설은 수많은 대중문화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로 향하죠. 클라인은 스필버그의 작품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다면 레디 플레이어 1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스필버그 작품 속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지만 그는 이 영화에서 쥬라기 공원의 트렉스 정도만 부각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화들을 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렉 모톨라가 E.T.를 오마주한 황당한 외계인 폴을 만들었듯 J.J. 에이브럼스가 슈퍼8를 만들었듯 스필버그 키즈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스필버그는 자신이 대중문화를 사랑해온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웨이드와 친구들은 평소 열광했던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등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여러 도전을 헤쳐나갑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웨이드 랭의 아바타가 샤이닝의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으스스하게 빚어낸 오버록 호텔의 한가운데에서 이들은 어떤 방을 탐험하게 될까요? 샤이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쌍둥이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서 있던 복도, 일순간
엄청난 피가 쏟아져 들어오고 미쳐버린 살인마가 돌아다니는 오버록 호텔의 공간들. 아름답고도 끔찍한 샤이닝 속 설원의 호텔은 이제 이들의 가상세계 속 현실입니다. 이 설정이 흥미로운 이유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는 관객들에게 샤이닝에 대한 애정을 다시 주지시킬 뿐 아니라 그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세상에 탄생한 샤이닝이 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는지, 어떤 이미지들은 왜 아직까지 강렬하게 회자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주제하듯 이 감흥은 레디 플레이어 원의 핵심입니다. IOI의 수장 놀란 소렌토는 오아시스를 상업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를 가진 인물이죠.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직원들을 뽑아 일종의 부대를 만들거나 시민들의 빚을 갚아주고 반노예로 부리는 등 온갖 술수를 부리는 중입니다. 반면 웨이드와 그 일행의 무기는 대중문화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유일합니다. 소렌토가 할리데이의 취향을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할 때 웨이드는 할리데이가 지닌 결핍과 그의 노스텔지어를 이해하려 합니다. 창작자의 영혼에 다가서 보려는 것, 누군가가 창조한 세계 속 마음을 읽어보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죠. 바꿔 말하면 레디 플레이어 원의 이 같은 대립항은 문화의 소유권이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용자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속에서 2040년대의 새로운 문화랄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인류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내기보다 과거의 영광에 열광합니다. 대중문화는 할리데이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것들로부터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웨이드 세대에게 문화란 이미 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 재조합되어 펼쳐지고 기억되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을 미래라 부를 수 있을까요? 시대 배경은 2040년대이지만 기억과 창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멈춰져 버려 있는데 말이죠. 이걸 다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보면 문득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볼 것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죠. 그런데 그만큼 새로운 창작을 접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레디 플레이어 원은 영화를 보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최선의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영화죠. 원하는 목적대로 즐기고 탐험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스터에그를 찾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체험에 불과합니다. 모험의 끝에 웨이드는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거머쥡니다. 그리곤 할리데이의 아바타인 아노락으로부터 조언을 듣죠. 내가 오아시스를 만든 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였어. 소통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야. 현실은 진짜니까. 내 말뜻 알겠니? 오아시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웨이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아시스를 닫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죠. 가상의 세계는 잠시 매혹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긴 현실입니다. 그걸 어떤 세계로 만드느냐는 각자의 의지에 달렸죠. 자, 이제 로그아웃 할 시간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